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왔다 갔다 지금 정신없는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증시는 연일, 어떤 변동폭도 무지 큰데 계속 위쪽으로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단기 방향성, 그리고 단기 예측, 그리고 어떤 대응에 대해서 조금 실패하다 보니까 혹시나 혼선을,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참고하는 부분들이 반대로 간다 싶어서 혹시나 제 뷰를 보고 마음고생 하셨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코스피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 쪽에서 모든 수급도, 그러니까 수급이 방향이 물론 이제 뭐 액티브냐 뭐 그다음에 패시브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일단 그 전날 같은 경우 단기 평선을 모두 다 깨버리고, 그리고 또 주가가 그렇게 수급도 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지난 4,900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완전하게 지난번 이쪽으로 바라봤었죠. 이렇게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조금 좀 천천히 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현금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도 그냥 대응을 하는 쪽으로 봤는데, 시장은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갭상승 훅 밀어버리는, 이런 주식 인생에서 이런 패턴 나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항상 예측보다 대응이 맞다라고 대응하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갑자기 180도 전환해서 또 따라간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는 현금은 좀 여전히 넉넉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변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조정이 나오게 되면 주도주는 사야 될 것 같고, 그럼 주도주는 거의 주도주나 주력 섹터라고 보는 쪽들은 주력 섹터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뭐 그리고 또 조방원전, 조선방사원전, 원자력, 전선, 전력설비 이런 쪽들은 여전히 뭐 크게 줄인 거 없고 살짝 줄였다가, 주도주 쪽에서 반도체는 어제 같은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린 거. SK스퀘어는 중요한 지지권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 늘렸고, 살짝 늘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중간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어제 쭉 들어가는데 또 막 쫓아서 추격 매수할 것도 좀 그렇고, 게다가 또 저는 놓쳤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또 저는 에어클래스를 위해서 그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시장 보고 뭐 밴드 안내 드리고 막 그거 하느라고 전 막상 매매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전을 딱 가다 보니까 그냥 막 푸시푸시하고 밀고 들어가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보니까 현금이 많이 있네. 근데 좀 주도 쪽들이 다시 움직이다 보니까 폼은 크게 없습니다만 현금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도태됐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또 이제 이러다가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의 모습들이 바뀌어 있는 만큼 이걸 그냥 위로 따라가겠느냐, 이거는 좀 적절한 현금은 계속 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현금 없이 시장 대응하는 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다 포모 안 느끼려고 위로 막 쫓아가서 산다? 이거 별로 안 좋고요. 오히려 기다리면 또 한 번 또 출렁임이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하면서 또 그때 늘리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오늘도 미국 시장도 뭐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것도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하락한다고 뭐 하락하는 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정말 나쁜 거죠. 어차피 주식 비중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다른 내 계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적정한 현금이 있어야 시장이 출렁일 때 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 딱 잡고 또 밀리면 또 살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도 너무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쪽에서 액션만이 대응만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생각보다 미국도 뭐 급변이 나오네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인데요. 지금 또 요 자리, 예, 23,700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박스권 상태 쪽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의 흐름들인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23,700을 왜 돌파를 못할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그들의 고민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검은색 선 쳐진 데 있죠. 여긴 지지합니다. 여기도 지지하고, 검은색 선이 뭐 다 하시는 건데, 뭐, 이제는, 예, 55일선. 여기는, 저기, 빠졌다가도 바로 돌아오고요. 돌아오고, 지지하고, 마치던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이탈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그냥 빠르게 딱 터치하고 또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도 아직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의 동향들이나 흐름들을 보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는 요게 만약에 이탈돼서 밑으로 좀 강하게 하강이 됐을 때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의 반응들과 변화들은 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직하게 나오고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어떤 매물이 커지는 쪽으로 반대 현상들이 나올 텐데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리 없다는 듯이 그냥 우리는 계속 갈 길을 간다?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또 한 23,000 안쪽까지는 장중에 쫙 빠져가도 돌려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한 지수상으로는 2.5% 안쪽에서 여기서 위아래로 지금 딱 버텨 있는 장이고 그래서 막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수렴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위로 그냥 가면 가장 좋은 베스트죠. 근데 밑으로 이탈하느냐 이런 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안 받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고 미국 시장의 동향들도 완전 무시하고 우리만 보지 말자. 아무리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시장에서 뭐 견인하려고 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와 돈이 이렇게 많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이들이 들어오겠네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이제 하나의 버팀목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밀리면입니다. 그런 때를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 포모를 만들어 가는데 아직 뭐 미국 시장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는 강세폭이 꺾였어요. 달러 10년물 살짝 또 약세로 가는데 원화도 1450원대로 살짝 눌림이 나오지만 아직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고민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유가는 다시 턴하는 모습들이고 보니까 긴장감이 이란 쪽에서 긴장감이 미국과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유가는 또 반응하는 것 같고요. 가스는 다시 반등하고 와 원자재도 거의 원자재도 한국 시장만큼이나 엄청 뜨겁네요. 네. 금이 6.8% 올라간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은은 또 폭등. 예. 뭐 피곤해요. 예. 수익도 단기적으로 엄청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줄이고 다른 데로 가죠. 좀 구리로 좀 갔거든요. 은은 거의 보초명만 남기고 구리로 갔더니 네. 자네 나갔는가? 또 이거 나오네요. 와,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급락 나오다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게 안정적으로 원자재 투자해야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급락과 급등 속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위쪽이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또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변동폭 커지면서 거래 집중되고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썩 투자를 하는 좋은 점은 좋지는 않다 한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원자재도 이렇게 되면 안 꺾였다고 봐야겠죠. 원자재도 좀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높다라는 쪽에서 전반적으로는 원자재도 지금까지 플레이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또 나머지를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규모 자체를 매매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익도 많이 났고, 그러면은 일단 줄여서 그 다음 보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아우, 피곤해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은 일단 나스닥이 1.4% 빠질 정도면은 시장 분위기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여기 안 써놨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흔들렸고 그래서 기술주가 매도세가 좀 커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촉발된 게 소프트웨어 쪽들이 악재로 반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엔트로픽이 클로우드 코워크라는 AI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법률 챗봇 기능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막 서로 법률적인 용어, 법률적인 과정이나 진행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거를 계약을 검토하고 와 규제를 준수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문서를 작성해요.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그러면은 법률 관련된 산업들에서도 많은 부분을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 보조 법률 보조원부터 판례 해석하려고 예전에 미국 드라마 막 법정 드라마 보게 되면은 막 그 판례들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서류 과거 내용들 가지고 쫙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 보느라고 막 밤새고 아침에 막 어째 햄버거 먹고 막 이런 그 뭐였죠 무슨 드라마였는데 예 그런 것 나오는 거가 완전히 AI가 줄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쪽들도 그렇고 또 하나가 구글의 프로젝트 지니 같은 경우도 게임즈를 급락을 시킵니다. 게임즈도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텍스트와 이미지, 그러니까 나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 이런 모양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버립니다.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게임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인력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줄이는 것에 대비해서 어떤 게임사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데모 게임 만들었고 다 뭐 잠깐만 이런 거 괜찮지 않아? 그래서 그걸 개발시켜서 나간다 그러면 게임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엔트로픽, 구글 같은 이런 중요한 회사들이 하나의 주축이 돼서 끌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들은 67%만 예상 상회는 실적이 나왔다. 이런 쪽들도 경계감이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다. 아까 문서 작성이죠?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 봐라 라는 쪽에서 아예 작성을 해서 넘겨버리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AI 쪽과 뭐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많이 좀 코파일럿이죠. 이쪽에서도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약간 타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돼서 AI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그게 그러면 그걸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강점이 되는 쪽들은 분명히 부각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다 AI의 버프를 받고 움직여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실적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켜야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쪽들은 일단 다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뭐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흐름을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은 네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여기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불화설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오픈 AI는 이제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간다. 좀 저렴하게 다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 축소가 나온다. 뭐 지난번에 나왔던 금액들 몇억 달러, 천억 달러였나? 하여튼 뭐 예, 그때 강하게 투자를 한다는 쪽들이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지 않는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TPU 같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이 에이직이 대안이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픈 AI가 좀 기웃기웃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추론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TPU도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엔비디아 좀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는 툴 나온다 보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좀 그다음에 어딜 가 알아서 싸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쪽의 뉘앙스가 막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3%대 예 그렇습니다. 이쪽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반응들이 안 나온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좀 그런 거죠. 그럼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일단은 또 여기 테스트가 들어와요. 거의 이제 나스닥과 비슷하네요. 여기 제대로 박스권입니다.
네, 요 정도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점은 이 검은 55선 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쪽에서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난번에 175달러 때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것도 또 아닐 거예요. 2월 말에 실적 발표하고 또 기대감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주가는 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이거 예. 퐁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 단기 평선 있죠? 여기는 지켜내긴 하지만 거기를 발판으로 딱 삼고 왔다 튀용 내려갔다 튀용 이러고 있는 용수철입니까 스프링입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450달러 못 넘어요. 그리고 또 지금 400달러 초반대 정도까지 지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도 일단 주가 탄력받는 것보다 이탈했을 때가 이제 파장이 좀 크겠죠. 그러면 분명히 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원래 3등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동향들과 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고 샌디스크 예 이것도 일단은 턴하는데 단기적으로 또 이격도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600달러대 초반대까지는 또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걸 또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이다 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어제 보니까 블룸에너지 이것도 주가는 또 강하더라고요. 실적 잘 발표하고 레벨업되고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시장의 변화들은 되는 것 같고 예고된 측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게다가 흐름 봤었을 때 이쪽들 에너지 관련된 쪽들은 뭐 계속 강합니다. 번호봐도 좀 강한 모습들이고 오랜만에 또 뉴스케일 파워 근데 이게 저점에서 지금 저기서 밑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 있죠. 중에 저항선 맞게 되면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21달러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예, 그렇게 오랜만에 또 MP 머트리얼스 움직이지만 이런 효과죠. 예, 가다가 저항 때 이렇게 맞기 시작하게 되면 이럴 때는 무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그냥 팔아놓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지지권 이게 중요한 지지권 마련돼서 버틴다.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이때가 좀 중요한 거죠. 그럼 또 이번에 72달러대, 70달러대 이상 저항 돌파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눈에 봐도 예 그냥 저희 매매 스타일의 패턴들은 잘 지킬 수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딱 빠르게 판단하려고 만들어놓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저항이네 팔아야지 지지하네 사야지 이게 딱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미국 쪽에서 또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이란 병력이 미국 선박을 위협했다. 드론을 날렸더니 격추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군사적 긴장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하고 이란이 어떤 격돌을 한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다른 얘기보다. 왜냐면 이란이 중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과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란을 추종하는 또 다른 약간 반미국 세력의 중동에서의 거점이고 핵심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섣부르게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고 말로만 계속 하는 거죠. 이란도 그냥 어디 한번 해볼까라고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격돌은 안 나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여전히 뭐 대화는 계획대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이제 계속 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화가 들어온다, 격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도 마찬가지고 시장 반응도 좀 많이 격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로 은 같은 경우 뭐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데이터 센터 태양광 같은 실제 수요도 강하다라는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움직여서 당연히 수요는 있겠죠. 특히 전도성 물질이 강하고 나오는 지금 이제 전력기 전선 이런 것과 함께 또 강하게 또 부각받는 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단 너무 좀 힘들어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란티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강했는데 더 치고 못 갑니다. 이쪽도 소프트웨어잖아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테슬라도 스페이스X AI 합병을 했는데 합병한 뒤에 역시 합병한 얘기 나온 뒤에 좀 탄력들은 좀 약해졌다. 미국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역시나 지금 분위기는 딱 그냥 관망 아니면 옆으로 횡보 이런 상태죠. 근데 이런 쪽에서 한번 툭 밀리게 되면 진입해야 될 자리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번엔 딱 지지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지지받을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415달러대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걸쳐 지지였죠. 여기가 만약에 이탈돼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단계 같은데 지금은 살짝 살살 진행했다가 다음으로 턴지를 봐야 되는 그런 단계고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강한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딱 대기 관망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동향들은 좀 그렇고 그래도 나 이건 또 보셔야겠죠. 캐터필라 이거 어떤 수주와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수주죠. 보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백로그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많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 시작하자. 한쪽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부터 지금 광산, 금, 은, 구리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광산 투자하려면 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곡괭이 삽으로 팝니까? 아니겠죠. 건설기계, 나이스 캐터필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HD 건설기계 이거 다시 또 급등하고 두산 밥켓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는 거의 현대인프라코 합병했는데 매물 좀 다소화만 되게 되면 이제 턴하겠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쯤에는 좀 되겠지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네 쳐다만 보고 있는가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딱 제가 그리고 저희 좋아하는 요 자리 여기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진입하자 이런 때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들어갔었고 예전에 몇 차례 들어갔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또 보던 이런 자리였는데 고기를 안 들어오고 손가락 빨고 있게나 이러면서 또 쭉 들어오는 일단 쫓아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매물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봐야겠다 하는 쪽으로 보면서 보던 종목들이 저렇게 점프를 뻑뻑 하고 있다. 배 아파요. 이런 게 포모죠. 이런 게. 그리고 또 속상한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고, 일단 지금 야간 선물을 보다 보니까 또 2.8%가 올랐네요. 그만큼의 열망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폭 살짝 꺾였고 원자재 강한 것들과 비슷하게 대안을 찾으면서 지금 신흥시장 쪽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일단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진짜 2% 이상 그래서 오늘도 보면 5,300, 400 정도 시작을 할거 5,300 정도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5,300 이상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장초반에 막 간다. 이게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이때는 일단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에 따른 경계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보고 푸시푸시 막 해갈 것이냐. 일단 저라면은 있는 주력 섹터들 쪽으로만 갖고 있고 그동안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아니면 해볼 만한 종목들 없을까라고 또 실적 발표 오늘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가면서 일단 보강시키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금은 갖고 있겠습니다. 그냥 100을 갖고 있으나 100을 갖고 있어서 막 다 올라가는 거에서 다 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른 거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몇 개 종목만 딱 갖고 있으면 시장보다 분명히 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거예요. 코스피 올라가는 것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계좌 3개 그걸 딱 하고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딱 사고 있고 딱 발차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고 보자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시장에 쏠려가지 말자. 일단 적정 현금은 있어야 출렁임 나오게 되면 대갈 수 있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요즘 보니까 계속 지난주부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부동산 투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계속 푸시를 해야 이 자금들이 건전한 자금 주식시장으로 온다라고 믿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눌러야 다른 쪽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온다. 관점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뭘 많이 신경 쓰냐. 그런데 그러면 3차 상법 개정이나 이거를 또 강화시키려고 나가야겠죠. 근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상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3월 정도로 다시 또 연기가 좀 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또 약간 모멘텀은 흔들리는데 한 2번 연장되게 되면 시장에서 또 고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의도는 보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프리 애프터 마켓을 개설을 해서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거 너무 못 참겠다. 그래서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6월까지 정규장 9시 요거는 있고 프리마켓이 오전 7시에서 8시, 애프터마켓이 4시에서 8시. 결국에는 13시간을 거래를 시키려고 하네요. 네. 살려주세요. 예. 이런 모습들로 이거 되게 그러니까 7시, 8시 하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넥스트레이드 갔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애프터마켓하고 또 똑같이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그런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또 24시간 거래 체계 내년 말을 목표로 2027년 말까지 돈 많이 벌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도 24시간 거래를 가지고 또 매매를 한다. 또 그러면 거기서 막 또 잠자다가도 뭐 설정했던 가격들 띵동 온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살려주세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증권주죠. 그냥 증권주. 예, 증권주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근데 피곤은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고요. 일단 또 요 얘기는 또 가장 맞는 거죠. 다음 주 가게 되면 한국으로 3개월간 여행비자가 45% 증가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는 지금 호텔주 쪽이 강했어요. 호텔주 쪽 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쪽들이 강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들의 변화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통 쪽에서 뭐 백화점들 그리고 또 면세점인데 면세점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 쪽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편의점 이런 것까지 매수세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또 하나의 뭐 근데 이쪽은 잘 안 봐요. 워낙 지금 다 반도체 그리고 또 현대차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안 보지만 그쪽에서 은근히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어제 강했던 흐름들 쪽에서 실리콘2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구다이 글로벌이 미국의 뷰티 유통사 품었다 또 IPO 한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리콘2가 갑자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실리콘2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오셔서 실리콘2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뭐 815 모니터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제가 저는 이쪽 별로 워낙 실적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어서 실적 발표쯤 되게 되면은 좀 올랐다 그러면 급락해요.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말씀하신 분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APR 하나만 가지고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APR만 탑픽으로 보고 있고 한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끼리도 KBT가 이제 뭐 품목 중에서 4개 중에 1개가 KBT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에서 강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기업끼리 경쟁하는 사태가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로 보게 된다 그러면 약간 걱정이나 또 매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실리콘2는 일단 저라면 이럴 때 벌써 정리를 했죠. 저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이 상황 쪽 이상으로 올라온다 계속 줄여갑니다. 줄여가고 그냥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걸 매매했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들어가겠죠. 이 지지하다가 턴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 이상에서 들어가는 건 전 욕심, 예,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건 욕심일 듯 하고, 물론 이게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모르겠지만, 워낙 실리콘투에 대한 실적 변동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출렁임이 나옵니다. 근데 지키긴 지켜요. 이 자리. 딱 지키다 보니까, 아, 그래도 강하구나. 그러면 약간 뭐 48,000원, 49,000원까지 이렇게 약간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정리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게 흐름들인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어제 다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켜냈습니다. 뭐 APR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플러스가 나면서 이런 자리를 딱 지키고 돌아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 6만 5천 원대나 26만 원대 부근에서 크게 이탈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실적 발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정도 있을 텐데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으로 갈지를 결정하겠다 한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너무 확장되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아직은 다 그쪽에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게 반도체 중심으로 이게 더 맞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제 강했던 섹터들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부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 모든 글로벌 IB가 다 좋게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거나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꼭 머스크도 테라페브를 언급합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반도체에 또 다른 시각들이 바뀌는 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바뀔 거고요. 그때까지는 볼 것 같고, 요즘 하나비전 또 강한 모습들이죠. 또 이제 같이 한미 반도체랑 하나비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디 같은 급으로 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는 잘 나가는 쪽, 하나는 이제 밸류를 또 받아가는 쪽.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싶고, 우주항공 쪽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네. 어제 그렇게, 그저께죠. 그렇게 주가가 밀릴 때도 조금 산 쪽은 우주항공입니다. 이런 때를 기회 삼아야지. 그래서 상권 이런 건데, 또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증권주는 제가 강조드린 거, 적어도 이 시점에서 증권주 한 종목은 들여놓으시라고. 예, 근데 이왕이면 비싼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50% 올랐어요. 예,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근데 그런 쪽에서 그냥 또 눌리면 더 사자라는 쪽으로 계속 그런 걸 받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탁금 111조, 신용잔고 30조. 저희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복사라고 하잖아요. 증권사는 그냥 알아서 돈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6%막 또 연장하게 되면 8% 이런데 그런 고리대금 예, 그런 업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도 추가 상승의 여력들이나 탄력들을 계속 받아가려고는 할 텐데, 올라오면서 또 이제 이게 단기 매물 소화했다 그래서 계속 고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또 언제든지 또 올라오게 되면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좀 피곤한 장세입니다. 솔직히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도 계좌가 늘어나서 좋긴 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도 피곤한 장세.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너무 또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적정한 현금 갖고 또 변동성 관리도 해가면서 돼가신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주에는 드렸지만 뭐 내용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시작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